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폴더 2개 있다고 하면, 자, 재무상태표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폴더 3개 나오죠. 자산, 부채, 자본. 자, 자산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폴더 2개 나오죠. 유동자산 폴더, 비유동자산 폴더. 자, 그리고 이제 유동자산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폴더 2개 나오지.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리고 당좌자산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폴더 4개 나오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기타 채권 4개 나오는 거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강에서 배웠고, 이 5강에서는 이 단기 투자 자산을 배우는 거죠. 이 단기 투자 자산을 더블 클릭하면 폴더 3개 나오죠. 단기 금융자산,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은 당좌 자산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기타 채권까지 얘네들은 다 뭐야? 뭐다? 당좌 자산이잖아. 그러면 당좌 자산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이니까 얘네는 또 당연히 뭡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이지. 삼성전자가 여윳돈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할 것으로 약정하고 은행에 가입한 예금 적금은 재무상태표에 뭘로 표시한다? 단기 금융자산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기 직원이 결혼을 한대. 그럼 뭐야? 목돈이 필요하죠? 그때 돈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바로 대여금이에요. 자산이지, 그치? 채권. 근데 약속 어떻게 하는 거야? 1년 이내 갚아. 그렇게 약속하고 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급전 빌려주는 거야. 그럼 뭡니까? 단기 대여금이야, 그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되팔아. 그래서 차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이 단기 매매 증권이야. 아, 땡땡주가 가입한 이 예금은 금융자산이죠? 네. 그러면 뭐야? 단기 금융자산이냐? 장기 금융자산이냐? 그치?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단기냐 장기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하는 거면 단기 금융자산이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더 이후에 현금화하는 거면 장기 금융상품이지. 야, 여러분, 예금에 가입하고 현금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그 예금 맡긴 돈을 현금으로 찾는 거지. 되찾는 거지. 그게 현금화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보고기간 종료일이 언제래? 12월 31일. 그러면 가입일은 2월 1일이지만 보고일은 언제라고?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지. 그럼 우리 판단 시점은 장기냐 단기냐 판단하는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인 거죠.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예금을 1년 안에 찾을 거면 단기금융상품, 1년 더 있다가 찾으면 장기금융상품.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기가 언제래? 만기가 2022년 12월 1월 31일이네. 그러면 1년 더야 1년 이내야. 1년 1년 더죠. 더. 그렇지. 그러면 이 금융상품은, 이 예금은 금융상품인데, 금융자산인데 단기, 장기 1년 더 있다가 원금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장기 금융자산이지. 자, 단기 금융자산이면 뭐예요? 당좌자산 폴더에 들어가는 자산인데, 장기 금융자산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투자자산 폴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답은 몇 번? 1번이나 이거지. 1번. 삼성전자가 1년 이내에 되팔아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그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 이거지. 주식을 매입할 때 뭐 수수료가 발생해요. 삼성전자가 브로커리지 펌, 그러니까 뭐 이제 투자은행에다가 주식 좀 매입해달라고 이제 위탁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공짜로 일해주는 건 아니지. 공짜로 매입해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수수료 받는 거지. 그치? 그 수수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입할 때, 주식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주식을 매입할 때 근데 그 주식을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냐면 1년 이내 되팔아 차익을 낼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거야. 그러면 뭘로 분류한다고? 어떤 자산이라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거지. 수수료, 부대 비용. 알았지? 예. 그러면 그 수수료 발생하는 그 수수료를 뭘로 처리하냐 이거지. 쿠팡에서 뭐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을 사, 뭐 핸드폰 케이스를 사. 그러면 뭐 택배비를 내가 부담해야 된대. 그럼 핸드폰 케이스가 10,000원인데 택배비가 뭐 3,000원이야. 자, 그러면 이 얘기야. 그 3,000원을 핸드폰 케이스 구입하는 원가로 이제 포함시킨다 그 얘기야. 알았니? 그러면 그 핸드폰 케이스 구입하기 위해 발생하는 택배비, 그게 수수료야. 알았지? 수수료. 그 수수료를 뭘로 포함한다? 지금 원칙이 뭐래? 그렇지. 핸드폰 케이스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근데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자산 취득 시에 발생하는 그 부대 비용,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있지. 그거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해. 이게 우리 회계의 대원칙이야. 우리 회계의 대원칙에 의하면 이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 그지? 네, 3,000원. 그거 뭘로 처리한다고? 핸드폰 케이스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럼 핸드폰 케이스의 취득원가는 얼마야? 10,000원, 13,000원. 13,000원 얘기라고. 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하는 그 수수료 비용 있지. 부대 비용들을 뭐라고?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즉시 비용 처리한다. 그럼 이 얘기네. 자,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주식 10만 원어치 매입하기로 했어. 근데 그 매입 업무를 투자회사에다가 맡겼어. 그 투자회사가 수수료 달래. 3,000원.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삼성전기 주식할 때, 주식 살 때, 구입 목적이 뭐냐면 1년 이내 되팔 목적으로, 그래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했어. 그럼 그 주식 뭘로 처리하니? 단기 매매 증권이야.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구입하는데 발생하는 부대 비용 3,000원은 회계 대원칙 기준으로는 뭘로 처리해야 되니? 그렇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원가로 엎어야 돼.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취득원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0만 3,000원인데 이게 회계 대원칙인데 단기 매매 증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즉시 비용 처리해. 3,000원을. 그래서 삼성전기 주식 사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총 10만 3,000원인데 10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로 즉 자산으로 처리하고 3,000원은 즉시 비용 처리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주식을 매입하면 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뭘 주냐면 배당을 줘. 배당.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주식을 산 거야. 근데 삼성전기가 주주들한테 뭘 줘?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기 주주가 되는 거지. 그럼 삼성전기가 이제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누구한테?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거야. 그럼 삼성전자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고 삼성전기가 발행한 주식 그리고 삼성전기가 배당을 주는 거지. 삼성전자에.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 배당 뭐니?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10월 1일 날 삼성전기 주식을 샀어. 10만 원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12월 31일 즉 기말에 그 삼성전기 주식을 그 날짜 가격으로 재평가해야 돼. 그러면 12월 31일 삼성전기 주식이 12만 원이 됐어. 11만 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10월 1일 1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이 얼마만큼? 10,000원만큼 불었지. 그 10,000원만큼 불은 거를 장부에 반영하는 거야. 취득가액 2,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기말 현재 얼마가 된 거야? 4,000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정가액이란 건 딴 거 아니야. 그냥 시장 가격이야. 알았지? 네. 자, 그러면 2,000원만큼 불었네. 그럼 뭐야? 2,000원만큼 푼 걸 어떻게 돼? 장부에 반영하는 거야. 그럼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지? 자산이 불었으니까 2,000원만큼 자산의 증가 2,000원 차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니? 2,000원만큼 불었으니까 기쁜 거지? 수익이지. 그럼 뭐야? 수익의 증가 2,000원 인식하는 거지. 단기 매매증권을 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뭐라고 하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야. 반대 경우도 있겠죠? 취득가액이 공정가액보다 큰 경우 그럼 뭐 가격이 내린 거지. 그럼 뭐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 그치? 역시 장부에 반영해야 돼요.
평가 손실 발생한 만큼 자산의 감소, 평가 손실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하는 거지. 땡땡주가 단기 매매 차익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1년 이내에 처분해서 처분 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한 세모세모 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그러니까 세모세모 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한 거지. 그러면 땡땡주는 이 주식을 뭘로 회계 처리한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지. 언제 취득했어? 2009년 12월 22일 날 취득했네. 얼마에 취득했죠? 120만 원에 취득한 거지. 2009년 12월 31일 기말이죠? 기말 뭐 해야 된다고? 이 단기 매매 증권? 그렇지. 이 기말 날짜 기준으로 그 날짜 기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120만 원에 산 게 기말 얼마가 됐니? 140만 원이 된 거지. 20만 원권 불었지? 이 평가한다는 얘기는 이 2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의 증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발생, 그걸 회계 처리하는 걸 평가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날 뭘 하냐면 09년이죠, 그렇죠? 09년 12월 31일 이날 평가하는 날이지. 평가해 보니 120만 원에 산 게 얼마가 된 거야? 140만 원이 된 거지. 2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했고 그만큼 평가익이 발생한 거지. 그럼 자산의 증가, 즉 단기 매매 증권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불었고 자산의 증가. 그다음 뭐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얼마? 20만 원만큼 수익의 증가지. 10년도 언제? 1월 6일이지. 처분했죠. 처분. 자, 그러면 얼마에 처분했대? 110만 원에 처분했대. 그 110만 원 현금 받았대. 그럼 뭐야? 현금의 증가 110만 원이지? 차변 현금의 증가 110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은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감소죠. 그럼 대변이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감소야. 처분했으니까. 그치?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감소인데 얼마만큼 감소했니? 120만 원이 감소했니? 140만 원이 감소했니? 여러분, 제가 단기 매매 증권 장부를 한번 그려볼게. 2009년 12월 22일이지, 그치? 12월 20일 취득한 날 20만 원만큼 증가했고, 120만큼, 120. 그 다음에 같은 해 12월 31일 날 얼마만큼 불었니? 20만 원만큼 불었잖아. 얼마니? 140이지. 그치? 그러면 언제 처분했니? 10년 1월 10년 1월 6일. 6일 날. 그러면 요 전부 처분했지, 그지? 일부 처분한 게 아니라. 그럼 뭐니? 이 140은 처분했으니까 잔액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언제? 10년 1월 6일 날. 얼마만큼 감소하는 거야? 전부 처분했으면 잔액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전부 감소한 거지, 그지? 전부 감소. 언제? 10년 1월 6일 날. 140이 감소한 거지. 그치? 그 잔액이 얼마다? 0. 전부 처분했으니까. 그럼 뭐야? 1월 6일 단기 매매 증권 감소는 120, 140? 140이지. 그치? 140.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판 거니 결국? 그래. 장부가 14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에 판 거야? 110에 판 거잖아. 손해본 거니? 처분으로 손해봤니? 이익 봤니? 손해봤지. 얼마큼 손해봤니? 30만 원 30만 손해봤습니다. 만큼. 손해는 비용이니 수익이니? 비용. 비용. 차변에 기록하니 대변에 기록하니? 차변. 차변. 그치?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뭐라고 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거 너무 길다, 그치? 난 줄여 쓸게. 뭐라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요거 요 손실이지, 그치? 그럼 이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니? 손익계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그치? 얘들아,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만 표시하는 거잖아.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을 표시하는 거잖아. 얘는 비용이잖아. 얘는 어디 표시된다고? 손익계산.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지. 그치? 예. 근데 내가 분기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는 얘는 어떤 폴더로 표시하냐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표시해. 알았니? 뭐라고?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표시해. 분기할 때는 뭐라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는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표시한다 이거지.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 그렇게. 근데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비스무리한 계산 과목들은 이렇게 묶어. 취득시 재고자산이 증가했니? 장난쳐? 뭐가 증가했니? 취득으로 뭐가 증가했니? 무슨 자산이 증가했어? 당좌자산. 그래. 당좌 자산이 증가한 거지. 좀 더 디테일하게는 무슨 자산이 증가한 거니?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단기 투자 자산이지. 단기 그래. 내가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디테일하게 본다는 얘기는 당좌 자산 폴더 안에 어떤 자산이냐고. 어떤 폴더에 드는 애냐고. 단기 투자 자산 폴더에 드는 애잖아. 재무상태표 폴더 더블 클릭하면 자산, 부채, 자본. 그지? 자산부터 더블 클릭하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더블 클릭하면 당자산, 재고자산. 당자산 더블 클릭하면 현금 및 현금 현금성 및 자산. 현금성 자산, 단기 단기 투자 투자 자산. 그래. 네. 요 단기 매매 증권은 뭐야? 그 단기 투자 자산 폴더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봐. 상위 폴더가 뭐니? 단기 투자 자산 폴더에 상위 폴더가. 당좌 자산. 그래. 당좌 자산이잖아. 그지? 웬 재고 자산이야. 그지? 굳이 상위 폴더로 따지면 뭐니? 당좌 자산이 증가하는 거지. 그지? 틀린 거지. 자, 그다음에 결산 시 당좌 자산 증가 맞니? 맞네. 그지? 왜? 140으로 늘어나서. 그래. 20만큼 증가했잖아. 그치?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뭐니? 출제 의도가. 그래. 이 결산 시, 즉 12월 31일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 증권이 20만 원만큼 뿜은 거 있지.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이면서 당좌 자산의 증가인가를 아느냐. 즉 그 재무 상태표에 그 폴더 구조 있지. 그걸 아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야. 결산 시 판매비와 관리 얘들아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가 몰라도 이거 뭐니? 비용이지. 그치? 결산 시가 언제니? 12월 31일이지. 요날이지. 그치? 요날. 요 날짜에 단기 매매 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 120만 원짜리가 얼마? 140만 원짜리 20만 원권 뿌렸지. 뿌은 거는 이익이니 비용이니? 이익이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12월 31일 결산 시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 거지. 그치? 수익이 발생했는데. 틀린 거지. 그치? 처분할 때 유형 자산이 감소했니? 장난쳐? 이게 무슨 유형 자산이야? 이게 무슨 자산이니? 당좌 자산이잖아. 그치? 처분했잖아. 처분했으면 뭐니? 단기 매매 증권의 감소지. 이 단기 매매 증권이 무슨 자산이라고? 상위 폴더가 당좌 자산이잖아. 그치? 당좌 자산. 처분 시 영업외 수익이 발생했다. 처분할 때 장부가 140만 원짜리를 얼마 받고 처분했니? 현금. 110만 원 110만 했습니다. 10만 원이요. 그럼 손해 본 거니 이득 본 거니? 30 손해 봤습니다. 30 손해 본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했지. 그치? 처분 시 뭐야? 비용이 발생했지. 답은 2번이지. 그치? 그럼 우리 이 답지를 한번 맞게 고쳐볼까? 네, 맞게 고쳐봅시다. 자, 1번 답지를 정답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고치면 되니? 취득 시 당좌 자산 증가. 당좌 당좌 자산이 자산. 증가한 거지. 그치? 네. 또는 답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취득 시 당좌 자산의 감소. 맞니? 회계는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는 거잖아. 니네 지금 결과만 보는 거지. 그지? 모두 봐야 되니? 현금. 그래. 현금의 감소가 일어났잖아. 동시에. 단기 매매 증권에는 당자산이 증가했지만 취득으로 그 당자자산을 그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뭘 썼니? 현금. 현금 현금을. 썼잖아. 현금도 당자자산이잖아. 얘들아.
이해되니? 그럼 결론이 뭐야? 취득 시 현금의 감소이면서 단기매매증권의 증가지. 근데 현금도 당좌자산, 단기매매증권도 당좌자산이잖아. 그럼 뭐니? 취득할 때는 당좌자산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당좌자산이 감소하잖아. 2번은 맞고, 그지? 3번 이거는 뭐니? 답지로 만들려면, 굳이 만들려면 결산 시 수익이 발생한 거지, 그지? 수익이. 예. 그 다음에 4번은 뭐? 예. 4번은 뭐니? 당좌자산의 감소지, 그치? 처분 시. 자, 언제 취득했니? 7월 1일 날. 그치? 7월 1일 날. 예. 딱 이렇게 하면 뭐니?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뭐다? 대변. 예. 그러면 자, 7월 1일 날 주식을 취득했네. 근데 그 주식을 무슨 목적으로? 단기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그럼 뭐니? 오케이. 7월 1일 날 취득한 날인데 취득한 날 회계 처리는 뭐니? 그렇지. 단기 매매 증권의 증가. 그리고 뭐야? 돈 썼잖아. 그치? 현금 취득했다는 얘기는 현금 취득한 게 아니야. 현금 주고 구입했다는 얘기 알았지? 독해 잘해야 돼. 예, 그러니까 뭐니? 예, 주식을 감소. 구입하기 위해 그렇지. 현금 썼으니까 현금의 감소이면서 동시에 뭐니?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매매 증가라 증권 이거지. 증가. 그치? 예. 얼마 주고 구입했니? 아 이거 아니 금액으로 안 보이네, 그지? 7월 1일 날 예, 단기 매매 증권의 증가 38,000원. 그다음 뭐니? 현금의 감소 38,000원이라 이거지. 언제 처분했니? 지금 9월 1일 날 처분한 9월 1일. 거야.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고 현금을 받았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럼 뭐니? 9월 1일 날은 현금의 증가, 단기 매매 증권의 감소. 증가 감소. 그치? 감소지, 그치? 얼마 받고 처분했니? 얼마 받고 처분했어? 보니까 이거 얼마에 받고 처분한 거니? 한 33,000원? 이렇게 33,000원. 그치? 네. 33,000원 받고 처분했으니까 33,000원 현금의 증가지. 그런데 얘들아, 처분 시점에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짜리니? 그래, 처분했으니까 얘 얼마가 돼야 돼? 잔액이 0이 돼야 되잖아, 그지? 언제 취득했어? 그치? 7월 1일 날 38,000원 증가. 그 다음에 9월 1일 날 어떻게 돼? 9월 1일 날 38,000원 감소지. 잔액이 얼마가 돼야 돼? 그래서 0이 돼야 되잖아. 그지? 잔액 0을 만들 거냐? 처분했다는 얘기는 뭐니? 잔액이 0이라는 얘기잖아. 남아있는 게 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처분했으니까 뭐야? 9월 1일 날 얘를 얼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0으로. 그치? 예. 이만큼 처분했으니까 그만큼 감소하는 거지. 단기 매매 증권의 감소. 근데 장부가 38,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니? 33,000원에. 처분으로 이득 받니? 손해 받니? 손해 손해 봤습니다. 손해 받지. 봤어요. 비용이니? 수익이니? 비용, 비용입니다. 수익이지. 비용은 차변에 대변에? 차변. 차변, 차변이지. 요렇게 발생한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그래. 알았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자, 그럼 지금 뭘 물어보는 거니? 처분 시점에 회계 처리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볼게. 요게 지금 처분 시점에 붕괴한 거지, 그지? 처분 시점에 붕괴한 거지. 그러면 처분 시점에 어떤 재무제표의 변동이 있었냐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 동시에 뭐니?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증가했네. 그치? 재무제표에 세 가지 영향이 발생했네. 보자산? 장난쳐? 그죠? 말도 안 되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당좌자산의 감소. 당좌자산의 감소. 맞니?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자산이니 아니니? 맞습니다. 맞아요. 당좌자산의 감소잖아. 오케이, 답 맞네. 그치? 지금 우리 분리하면서 부채 나왔니? 안 나왔지, 그지? 4번도 답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됩니다. 그렇죠? 4번도. 뭐니? 자, 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요. 비용인데 영업 외적인 비용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니, 영업 외 비용이 있으면 영업 비용이라는 것도 있겠네요.
자, 그 영업 비용이 뭐냐면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어떤 주된 비용을 영업 비용이라 그래. 그 영업의 비용은 뭐야? 영업 비용이 아닌 모든 영업 비용. 그게 영업의 비용이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삼성전자는 제조기업이니 금융기업이니? 제조요. 제조기업이지.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영업은 뭐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제품을 판매하는 거야? 제품 판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점에서 제품 판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영업 비용이야. 그리고 제품 판매와 관련 없는 어떤 기타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야.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쓰던 책상을 처분했어. 근데 이 책상이 장부가가 얼마짜리냐면 100원짜리인데 처분할 때 80원에 팔았어. 얼마 손해봤니? 장부가 100원짜리를 80원 받고 팔았으니까 20원만큼 손해봤지. 그럼 이 20원은 뭐야? 분명히 비용인데 영업 비용일까? 영업의 비용일까? 영업 외 비용이에요. 삼성전자가 가구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잖아. 가구 판매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영업 외적인 어떤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뭡니? 영업 외 비용을 처리하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갑시다. 삼성전자가 주 영업이 이 주식을 취득해서 뭐 판매하는 그 주된 영업 활동이니? 아니야. 이 삼성전자는 금융회사가 아니야. 즉 주식을 취득해서 판매함으로써 어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금융회사야.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여윳돈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현금으로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해서 그냥 뭔가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잠깐 주식을 투자한 거야. 주된 영업으로 주식 투자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된 영업이 아닌 주식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이 손실은 따라서 영업 비용이다, 영업 외 비용이다.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외 비용이라는 얘기는 이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실 5,000원 발생했는데 얘는 영업 비용이다, 영업 외 비용이다.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인 거지. 따라서 4번도 답이 되는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주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야. 따라서 얘는 뭐니? 영업 비용이야. 따라서 이 9월 1일 날 발생한 이 단기 투자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니까 틀린 얘기지. 그렇지? 네. 오케이.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4번이 답이 되겠네. 일단 우리 재무회계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 뭐다? 그렇지. 예. 기업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한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요. 알았죠? 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 정도만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두 종류의 주식과 사채를 취득했는데 하나는 세모세모주가 발행한 주식이고 또 하나는 뭐다? 네모네모주가 발행한 주식이고 또 하나는 뭐다? 네모네모주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했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거죠. 땡땡주가 이 네모네모주가 발행한 이 회사채를 구입했다는 얘기는요. 결국 땡땡주가 이 네모네모주에 돈을 빌려준 거야. 단 돈을 빌려주는데 뭘 받고 빌려준 거야? 땡땡주가 발행한 증권, 회사채라는 증권을 받고 발행한 거야. 빌려준 거야. 이 땡땡주가 세모세모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먹은 거야. 나 이 주식은 단기간 내에 처분해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거야. 근데 이 땡땡주가 네모네모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거야. 나는 장기로, 즉 뭐야? 이 주식을 1년, 한 2년, 뭐 한 3년 보유했다가 팔 거야. 즉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걸 취득한 거야. 이렇게 같은 주식인데 이 땡땡주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그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을 물릴 수도 있고 매도하는 증권을 물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은 뭘로 분류한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장기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이 주식은 뭘로 분류한다고? 매도 관한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거지.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어느 폴더에 넣니? 당좌 자산 폴더에 넣어. 맞지? 예. 그러면 장기 매매 증권, 이 매도 관한 증권은 어느 폴더에 넣니? 당좌 자산 폴더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당좌 자산은 뭐니? 1년 이내 현금화할 애들만 넣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 매도 관한 증권은 뭐다? 당좌 자산 폴더에 넣을 수는 없고 어느 폴더에 넣는다? 투자 자산 폴더에 넣어. 자. 근데 네모네모주가 발행한 회사채를 구입했대. 그러면 얘는 뭘로 분류하냐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해. 주식은 만기가 없어. 근데 회사채는 뭐가 있다? 만기가 있어. 땡땡주가 요 네모네모주가 발행한 요 회사채를 취득할 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이 네모네모주가 발행한 이 회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거지. 따라서 요 회사채를 뭘로 분류한다고?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야. 자, 이 주식은 뭐라 부른다? 지분증권이라 불러. 회사채는 무슨 증권으로 부른다? 채무증권으로 분류돼. 자, 세모세모주가 발행한 이 주식은 무슨 증권이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지분증권이야. 알았지? 주식이니까 지분증권이야. 그 다음에 뭐니?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한 거니까 뭐니?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어느 폴더에 넣는다? 단기매매 금융자산 폴더에 넣는다 이거지. 그럼 여기 가에 들어갈 건 뭐니? 요거야 요거. 자, 얼마에 취득했니? 29만 원이지. 그럼 뭐 여기 얼마야? 29만 원이지. 그치? 취득원가 29만 원이잖아. 자, 이제 조심할 거. 자, 이제 한 줄 더 넣었어 내가. 29만 원을 취득했는데 이 취득을 위해 부대비용 10,000원이 발생했어. 그러면 여기 29만 원 취득원가는 29만 원이니 30만 원이니? 자산 취득 시 부수수로 발생하는 그 수수료 따위의 비용은 뭘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대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 같은 부수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뭐로? 즉시 비용 처리한다 이거지. 계산 과목은 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지. 이해가니? 오케이. 그럼 여기 뭐니? 부대비용 29만. 어쩌고만 나오면 여기 얼마? 그래도 29만 원이야. 알았지? 29만 원. 자, 네모네모주가 발행한 주식은 무슨 목적으로? 장기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대. 그러면 이 네모네모주 발행 주식은 뭘로 분류하니?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거 알았지? 요거. 그치? 그리고 얘도 주식이지? 그럼 뭐니? 지분증권이지. 오케이. 그러면 지분증권이면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얘네 얘. 그치? 예. 자, 여기에는 취득원가를 넣어야 되는데 얘들아. 예. 얼마에 취득했니? 80만 원. 80만 원. 근데 부수적으로 얼마가 발생한가? 수수료 비용이 10,000원 발생했어. 자, 그러면 얘는 이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면 이 10,000원을 뭘로 처리해야 되니?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즉시 비용, 즉 즉시 수수료 비용.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얘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무슨 증권이야? 매도 가능 증권이잖아.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과 같은 이런 따위의 부수 비용은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으로 가는 거야. 네. 그럼 여기 다는 뭐가 와? 다에는 취득원가 얼마야? 81만 원이 오는 거지. 그치? 81만 원. 그 다음 얘는 뭐니? 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이야. 그랬지? 채무증권. 그리고 얘는 뭐니?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잖아. 그럼 뭐니? 만기 보유 증권이지. 그럼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지? 그럼 얘는 뭐니? 얘는 여기 오는 거지. 여기. 그치? 자, 얘는 뭐니? 85만 원에 취득하고 부수비용 2만 원 발생했네. 자, 그럼 얘는 뭐니?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이잖아. 그럼 이 수수료 비용 어떻게 하니? 포함해야 돼. 취득원가 포함해야 돼. 포함해. 취득원가에.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원가는
85만 원 더하기 2만 원 해서 얼마? 87만 원이야. 87만 원. 그치?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가는 얼마? 가는 29만 원. 나는 87만 원. 87만 원. 다는 81만 원. 81만 원. 다음 몇 번? 3번. 단기매매증권 관련 거래래요. 일자별로 거래가 있었으니까 4개의 거래가 주어졌고, 일단 제시문에 보니까 8월 20일 거래를 분기할 때 대변 개선가목으로 오른 것은 물어보네. 그럼 8월 20일 날 무슨 거래가 있었나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한 주당 10,000원의 중간 배당을 현금으로 받다. 뭐야 이거? 배당금 수익이잖아. 대변 수익. 예. 단기매매증권 관련된 거래래요. 자, 이를 회계 처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러면 회계 처리 다 해봐야겠네, 그지? 세모세모주가 발행한 주식, 지분증권, 예, 단기매매증권 3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수수료 3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단기매매증권 취득하고 그다음 뭐예요? 예, 당좌 수표 발행한 거야. 자, 그런데 단기매매증권 몇 주 취득했대? 300주. 근데 한 주당 얼마에 취득했대요? 6,000원. 그 얼마예요 이거? 180만 원이죠. 그죠? 180만 원. 뭐가 발생했어요? 수수료가 발생했지. 수수료가. 자, 회계 대원칙에 따르면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부수 비용, 이런 수수료 비용과 같은 부수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칙상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 포함해요. 그런데 지금 얘는 무슨 자산이야?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뭘로 회계 처리한다? 즉시 비용. 그렇죠. 자산의 취득 원가가 아니라 뭘로? 즉시 비용 인식하는 거야. 즉시 비용. 그럼 취득 원가는 얼마야? 취득 원가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180만 원이라 이거지. 만약에 이 주식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거면 이 매도 가는 증권의 취득 원가는 183만 3만 원. 원. 당좌 수표는 얼마짜리 발행했겠어요? 얼마짜리? 183만 원짜리 발행일 수 없겠죠? 이 당좌 수표 발행의 결과 재무제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183만 원 현금으로 주기 버거우니까 당좌 수표를 그 위에 183만 원 딱 쓰고 주거래은행 딱 써주는 거야. 뭐 기업은행. 그러면 그리고 딱 주는 거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내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가서 180만 원 현금 받고 가,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나 대신 기업은행이 지급을 대행하겠죠. 근데 기업은행이 자기 돈으로 지급해요? 내 돈으로 지급해요? 회사 돈으로. 당좌 약정을 통해서 지급을 대행하는 거지. 결국 뭡니까? 기업은행은 그렇죠. 이 땡땡주의 당좌 예금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인출해서, 그렇죠, 이 수표를 받은 놈한테 돈을 지급할 거야. 결국 당좌 수표 발행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당좌 수표 발행하면 결국 뭐다? 당좌 예금의 감소로 분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당좌 수표 183만 원 발행했죠? 당좌 예금의 감소 얼마? 183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잖아. 단기 매매 증권의 증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183만 원이니 180만 원이니?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 자, 차변과 대변, 우리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동일해야지, 그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3만 원은 뭐니? 수수료. 그렇지.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을 위해 발생한 부대 비용인데, 즉 수수료 비용인데, 즉시 비용 인식한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원가로 포함한다. 즉시 비용을 즉시 인식하는 비용. 거지. 이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수수료 비용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11월 20일. 위 주식 중 전부가 아니라 뭐니? 100주를 처분했네.
100주를. 자, 이제 여러분 계산 잘 하셔야 돼. 계산. 전분이 3분의 1이니 3분의 1입니다. 3분의 3분의 1이지. 일. 그치? 자, 일단 그러면 11월 20일 날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증가하니 감소하니? 처분했으니까 감소하지. 그치? 그 다음에 돈 받았잖아. 현금 어떻게 해? 현금. 돈 받았으니까 증가하니. 현금은 증가하지. 그치? 자, 그런데 뭐가 발생하니 지금? 수수료. 수수료가 발생하니. 그치?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했네. 자, 그러면 요 분개하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거. 현금의 증가. 증가지.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현금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감소한 부분도 있다. 증가한 건. 주 처분. 100주를 처분한 그렇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대금. 그치? 얼마니? 몇 주? 70만 원. 그치. 100주. 주당 얼마? 7,000원. 얼마? 70만 원이 들어왔지. 그지? 근데 이 처분을 위해선 반드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처분 수수료가 발생한 거지. 그치? 네, 처분 수수료. 얼마? 만 원. 10,000원. 자, 그러면 여러분, 처분으로 인해 70만 원 증가하기도 했고 처분으로 인해 10,000원 감소했네. 그러면 증가니까 차변에 쓰고 얘는 뭐야? 대변에 쓰는 거지. 그치? 현금의 감소 10,000원, 대변, 현금의 증가 70만 원, 차변. 300주. 주당 얼마? 6,000원. 6,000원. 그치? 근데 300주가 아니라 얼마나치 처분한 거야? 100주. 100주. 주당 얼마? 장부가 얼마짜리 주당? 7,000원. 7,000원. 그러면 100주 처분으로 인해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의 감소는 얼마나치? 100주 곱하기 6,000원. 60만 원이네. 맞니? 맞아요. 네. 처분으로 인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지? 대변에 기록하니 차변에 기록하니? 대변이요. 대변에 기록하지. 단기 매매 증권의 감소. 처분으로 인해. 금액은 얼마니? 장부 금액 얼마야? 60만 원. 6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기계적으로 한번 해볼까?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우리 회계는 항상 어떤 기록을 하면 차변과 대변 금액이 밸런스가 맞니? 안 맞니? 어렵게 맞아요. 표현했니? 차변 맞아요. 금액과 대변 금액은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돼요. 일단 그러면 차변의 지금 얼마니? 70만 원. 대변 얼마니? 61만 원. 61만 원. 61만. 그러면 대변으로 얼마만큼 모자라니? 9만 9만 원. 원. 9만 원만 채워 넣어야 뭐야? 밸런스가 맞는 거지. 나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 처음 지금 회계하는 친구들 위해서 내가 지금 되게 뚜벅이처럼 설명하는 거 같지? 예.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대변에 9만 원을 채워 넣어야 차변 70만 원, 대변 70만 원 딱 맞고. 그치? 그럼 얘 뭐냐 이거지. 9만 원이. 9만 원 정체에 너는 뭐니? 이제 따져보는 거야. 생각 한번 해봐라. 장부가 얼마짜리니? 장부가 얼마짜리야? 60만 원. 60만 원짜리를 결국 현금 얼마 받고 처분한 거니? 70만 원 들어오고 10,000원 나갔잖아. 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결국 왜 발생한 거니? 왜 들어오고 나왔니? 현금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으로 인해 들어오고 나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으로 인해 현금은 결국 얼마 증가한 셈이니? 69만 원이요. 69만 원 증가한 거지. 장부 금액 6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 처분으로 인해 결국 현금 얼마 들어온 거니? 69만 9만 원. 원 69만 들어온 원. 거야. 60만 원짜리 69만 원 받고 처분한 거지.
얼마 이득 받니? 9만 원. 9만 원 이득 본 거지. 9만 원의 정체가 뭐니?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야. 우리 학생 중에 또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어. 어떻게 푸냐면 이런 거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거야. 아니, 단기 매매 증권 처분으로 인해 장부 금액 60만 원 감소하는 거 저 인정할래요. 근데 이 10,000원은 수수료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현금 10,000원의 감소는요. 수수료 비용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장부 금액 60만 원을 장부 금액 6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 받고 처분한 거야? 70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 결국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10만 원 아닌가요? 이 얘기지. 네, 훌륭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푼 학생이 훨씬 더 논리적이지. 자, 근데 우리 회계는요. 회계는 요 수수료 비용을 뭘로 보냐면 야, 이 수수료 비용 이거 결국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이 수수료 비용은 그냥 이 처분 이익과 상계해 가지고 그치? 네, 순액만 표시하는 거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 표시하고 분기하고 그 다음에 처분 수수료 비용 10,000원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 있죠. 이렇게 표시하는 걸 총액법 분계라고 그래요. 수수료 비용이나 얘는 결국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잖아. 그럼 결국 처분으로 인해 10만 원 수익, 처분으로 인해 10,000원 비용. 에이, 결국 퉁치면 처분이 9만 원이네. 이렇게 분계하는 게 순액법 분계. 내가 누구 편 들어준 거니 결국? 첫 번째 분계한 게 뭐니? 내가 지금 첫 번째처럼 분계한 게 순액법 분계야. 두 번째 구분해서 했지. 이게 총액법 분계야.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네. 대부분의 회계 처리에서는 뭘로 처리한다? 이 순액법으로 회계. 순액법으로. 맞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인식할 때 반드시 뭐다? 퉁쳐서 인식한다고. 이렇게 따로따로 비용과 수익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분계하는 게 아니고 퉁쳐서 순액만 표시한다고. 분계. 결론이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을 인식할 때는 순액법, 총액법, 순액법으로 분계한다는 거. 11월 20일 분계를 정리하면 현금은 결국 얼마 들어왔다? 현금은 결국 얼마 들어왔다? 70만 원 들어오고 10,000원 나갔으니까 결국 얼마 들어왔어? 결국 69만 원. 19만 9만 원. 원 들어왔지. 나 방금 총액으로 표시했니? 순액으로 표시했니? 순액법이. 순액으로 표시한 거지. 그치? 총액으로 분계하면 차변의 현금 70만 원, 대변의 현금 10,000원. 이게 총액법 분계야. 근데 나는 지금 뭐야? 그냥 대변에 10,000원, 차변에 70만 원. 퉁치면 차변에 69만 원이잖아. 즉 순액법으로 분계 알았지? 순액법으로 분계한 거야. 그다음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 얼마짜리? 60만 원이지. 결론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 60만 원을 처분해서 결국 현금 얼마 들어온 거야? 69만 원. 얼마 이득 받니? 9만 원 이득 받지. 수익이니까 대변. 계산 과목은 뭐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지. 그치? 네. 단, 처, 익. 계산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수익이 중요한 거 알았지? 수익이. 12월 31일 보유 중인 위 주식. 자, 최초 300주 취득했다가 100주 처분했으니까 이제 몇 주 남았니? 200주. 한 주당 얼마에 취득했니? 한 8천. 주당 6천. 6,000원. 그럼 현재 12월 30일 현재 얼마 남아있니? 장부상 120만 원. 남아있네. 그치?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배웠지만 12월 31일 날 단기 매매 증권이 남아있으면 평가해 주는 거 해야 되지. 그치? 그치? 네. 요 120만 원은 뭐니? 120만 원은 취득원가지. 자, 12월 31일 날 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원가를 그냥 두니
평가에서 공정가액으로 업데이트 해주니? 평가해야 돼. 데이트. 평가에서 공정가액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한다는 얘기는요, 결국 뭡니까?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12월 31일자 가격으로. 한 주당 취득할 때 6,000원에 취득한 게 12월 31일 얼마짜리로 됐니? 8,000원. 8,000원. 그러면 200주 주당 얼마? 8,000원. 그 얼마니? 8,000. 그렇지. 160만 원. 160만 원. 160만 원이 된 거야. 자, 우리 회계의 목적이 뭐니?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제공.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의사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 유용한. 그지? 그리고 그 보고하는 날짜 기준일이 언제니? 12월 31일이잖아. 자, 그럼 볼게요. 이 120만 원은 언제 정보니? 11월 10일. 11월 10일. 11월 10일 정보잖아. 근데 이게 지금 12월 31일 현재, 즉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날 기준으로 이 120만 원짜리가 얼마짜리가 됐니? 160만 원. 160만 원짜리 된 거잖아.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최신 정보로 알려줘야 되니 옛날 올드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니 정도. 최신. 최신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12월 31일 평가에서 뭔가 붕괴하는 건요. 그래요. 최신 정보로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줘야지 유용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평가하는 회계 처리는 결국 업데이트 해주는 회계 처리예요. 왜 업데이트 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옛날 구닥다리 정보를 제공해야 돼?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돼? 최신정. 최신 정보를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유용한 회계 정보를 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장부가 12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짜리가 됐니? 10월 30일 현재 160만 160만 원. 얼마만큼 불었니? 40만 원. 4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의 증가니 감소니? 증가. 차변에 기록하니 대변에 기록하니? 대. 나 운다 울어. 차변 차. 차변이요. 차변이지, 그지? 나 울어 그러면 얘들아 집중 좀 해. 힘든 거 알았지? 힘들지, 그지? 3시간 연강이 나도 힘들어. 예, 이것만 풀고 끝내자. 힘내, 알았지?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지, 그지? 그 다음에 40만 원큼 뿌렸으니까 이거 기쁜 거니 슬픈 거니? 기쁜 거. 기쁜 뭐요? 거지. 수익이니 비용이니 그러면? 수익. 수익입니다. 수익의 증가지. 대변이니 차변이니? 차변하면 나 화낸다. 이번엔 대변. 대변. 대변이지, 그치? 예. 수익이지? 이런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해요. 평가이익. 얘들아, 계정 까먹고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요즘에 최신 회계 트렌드는 계정 까먹고 무시해, 알았지? 계정 까먹 몰라도 돼. 어차피 IT가 다 컴퓨터 다 알려줘. 이 거래로 인해 수익이 발생했는지 자산이 증가했는지 이런 것만 따질 줄 알면 돼. 어차피 계정 까먹, 디테일한 계정 까먹은 프로그램 다 알려준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결국 뭐만 고민하면 돼. 이 거래로 인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개 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았니? 이 계정 까먹 흔들리면 알았지? 이런 거 무시해. 몰라도 돼. 결국 수익의 증가인지 비용의 발생인지 그것만 알면 돼. 오케이? 이해가니? 자, 네. 네. 그러면 12월 30일 결국 붕괴는 뭐니? 12월 30일 붕괴는 12월 30일 붕괴는 요거지 요거. 단기 매매 증권의 증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의 증가지. 보기 중에 옳은 거 취득 시 취득 원가는 183만 원이다. 맞아니 틀렸니? 틀려요. 틀리지. 이거 왜 틀렸니? 3만 원은 포함하면 안 돼. 그렇죠. 왜? 즉시 비용으로 빠져서. 그렇지. 얘는 무슨 증권이니까? 단기 매매.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은 뭘로? 즉시 비용 인식하는 거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거가 아니라는 아니. 얘기지. 요거를 옳은 답지로 고치려면 183만 원이 아니라 뭐? 180만 원. 80만 원. 옳은 답이지. 그치? 자, 처분 시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이익이 11만 원 발생한다? 얼마 발생하니? 9만 원 9만 원. 발생하는 거지. 장부 금액 60만 원짜리를 얼마?
69만 원 받고 처분한 셈이잖아. 9만 원. 따라서 뭐야? 얘도 틀린 거지. 그럼 뭐야? 디귿 리을. 볼 것도 없네. 답이 디귿 리을이겠네. 그치?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이 40만 원 발생한다. 맞니? 맞아. 맞잖아. 그치? 네. 맞고. 그 다음에 결산 시 2월 시산표 표시되는 결산 시 2월 시산표는 뭘 떠올리라고? 재무상태표. 상태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회계 정보는 뭐라고 있니 결국? 우리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주는 거잖아. 이해관계자에게.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줄 때 그 재무상태표에 들어간 숫자를 최신 정보로 줘야 되니 옛날 정보로 줘야 되니? 최신 최신 정보. 정보. 그럼 단기매매증권은 120만 원이야 160만 원이야? 어떤 정보가 최신 정보야? 120만 원 160만 원? 160만 160만 원. 원이지. 맞니? 오케이. 그럼 얼마? 맞지. 그지? 160만 원. 리을 디귿 리을이 답이네. 그지? 기말입니다, 여러분. 시점 중요하죠. 단기매매증권 보유 현황. 네, 현재 이 땡땡주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이 A 주식, B 주식, 그리고 10주씩. 액면 금액은 뭐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자, 두 주식 모두 취득 일자가 2015년 9월 7일 취득했고요. 2015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20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X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X1년, 20X1년. 자, A 주식은 여기 골뱅이가 붙으면요. 요게 개당 그런 뜻이야. 하나. 네. 그러니까 A 주식 한 주당 6,000원의 취득, B 주식 한 주당 7,000원의 취득 그 얘기죠. 그리고 20X1년 12월 31일 기말이죠. 기말.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한 언급 없이 뭐 기말 기초하면 기초가 1월 1일 그리고 기말이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계 기간은 1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그러면 요 날이 20X1년 기말, 즉 12월 31일이 되는데 6,000원에 취득한 A 주식이 기말 현재 6,500원, 500원 올랐죠. 7,000원에 취득한 B 주식이 기말 현재 8,000원, 1,000원만큼 올랐어요. 땡땡주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 생긴 거죠. 네. 취득한 주식이 500원, 1,000원씩 올랐으니까. 회계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 이해관계자에게 그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9월 7일 날 취득했죠? 그러면 9월 7일 날 이런 분기를 했을 거야. 차변, 대변 해서 분기를 어떻게 했냐면 A 주식, B 주식, A 주식은 한 주당 얼마? 6,000원. 몇 주 취득했어요? 10주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6만 원. B 주식은 한 주당 7,000원, 10주니까 7만 원. 그리고 이 두 주식을 모두 취득하는데 돈을 썼으니까 현금의 감소. 13만 원 이렇게 분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월 31일자로 이 주식에 대해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냥 이대로 내비둘까요? 아니면 12월 31일 현재 이 주식의 공정가치. 여러분, 공정가치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시장가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2월 31일 분명히 이 9월 7일 날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올랐어요. 그러면 가격 변화를 업데이트해서 그 업데이트된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게 우리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겠죠. 결국
12월 30일 날 결산일이죠. 결산일. 이 결산 때 뭔가 조정하는 분계가 있어야 돼요. 결산 수정 분계. 그게 뭐냐면 이 취득원가 정보를 12월 31일자 공정가치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말 공정가치 평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9월 7일 날 취득할 때 이런 분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 지금 정보는 요 A 주식, B 주식에 대한 정보는 9월 7일자 기준 정보고 12월 31일자 우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한다고 했죠. 그럼 이 보고 기간, 이 보고 기준일에 맞는 최신 가격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예요? 보다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 가격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네. 그 업데이트하는 분계를 언제 합니까? 결산일에 하는 거죠. 12월 31일. 그래서 그 분계를 뭐라고 해요? 결산 조정 분계라고 하는 거죠. 9월 7일 분계는 제대로 했다는 전제를 깔고 12월 30일 날 어떤 분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12월 31일 자, 차변, 대변. 자, A 주식은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했던 게 얼마가 됐어요? 6,500원이 됐죠? 500원 올랐죠. 그러니까 A 주식은 주당 500원이 올라서 총 몇 주? 10주니까 결국 5,000원이 증가한 거지. A 주식 자산이죠. 그러니까 A 주식의 가치가 5,000원 증가한 거지. B 주식도 역시 올랐죠. 7,000원에 취득했던 게 8,000원, 1,000원 올랐죠. 10주니까 총 예, 10,000원의 가치가 올랐지. 자, 이렇게 A 주식 5,000원만큼 증가시키고 B 주식 10,000원만큼 증가시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A 주식은 9월 7일 기록한 6만 원에 12월 31일 A 주식 5,000원만큼 증가시켜서 결국 12월 31일 A 주식의 잔액은 6만 5천 원. 즉 공정가치로 보고가 되겠죠. B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9월 7일 취득할 때 7만 원 기록했고 12월 31일 B 주식을 만 원만큼 증가시켜서 결국 B 주식의 12월 31일자는 공정가치인 8만 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증가시켜서 업데이트 시켰죠? 네, 요 정보, 요 분계가 바로 결산조정 분계고 A 주식, B 주식에 대한. 그리고 이 A 주식 5,000원만큼 B 주식 10,000원만큼 이 증가한 건 평가 이익이죠. 분명히 수익입니다.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뭐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15,000원만큼 평가 이익, 수익이 발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의 증가 15,000원 기록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제대로 한 결산 수정 분계가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회사가 잘못 분계한 거죠. 그렇죠? 예. 차변의 계정 과목은 잘 기록했어요. 요건 잘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금액을 과다하게 기록했죠. 45,000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 15,000원을 5,000원. 증가시켜야 되는 건데. 요거 계정 과목은 잘했죠. 단기 투자 평가 이익. 근데 15,000원 증가시켜야 되는데 45,000원, 3만 원 더 증가시킨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 45,000원을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예, 15,000원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잘못한 수정 붕괴에 대해서 또 수정하는 붕괴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회계는 이 고칠 때 45,000원을 15,000원을 고칠 때 지우개를 지운 다음에 고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지우고 싶은 금액만큼을 반대쪽에 써서 상쇄시켜서 지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변에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 45,000원인데 45,000원으로 3만 원만큼 과대 기록돼 있죠. 그걸 줄이려면 반대쪽인 차변에 써주는 거죠. 차변에 단평이익, 단기매매증권, 단기투자자산 평가이익 3만 원 써주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역시 뭡니까? 마찬가지로 단기매매증권 원래 차변에 15,000원만큼 증가시켜야 되는데 45,000원만큼, 즉 3만 원만큼 과대 증가시켰으니까 그거를 3만 원만큼 감소시키는, 즉 단기매매증권 3만 원만큼 감소시키는 분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저는 지금 아까 분기할 때는 A 주식, B 주식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분기를 했는데요. A 주식, B 주식. 여러분 이 A 주식과 B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지금 문제수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A 주식, B 주식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주식, B 주식으로 분기했지만 결국 이건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 결국 뭡니까? A 주식, B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수정 분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사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수정하기 위한 이런 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결국 뭡니까? 잘못 수정한 거에 대해서 조정하는 분기를 하는 거죠. 필기양이 좀 많았지만 어쨌든 자, 그럼 이제 물음으로 갑시다. 물어보는 게 뭔지. 자,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잘못 분기했는데 이 잘못 분기한 걸 정정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뭘까요? 쉽죠? 원래 단기매매증권 얼마만큼 증가시켰어야 했는데 15,000원인데 3만 원만큼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단기매매증권 3만 원을 너무 많이 증가시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매매증권 3만 원만큼을 과대 기록한 거지.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도 마찬가지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도 3만 원만큼 과대 너무 많이 기록했죠. 그러니까 역시 3만 원만큼 과대 계상된 거지. 자, 그러면 요거를 지목하고 있는 답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여러분 유동자산입니까? 비유동자산입니까? 유동자산이죠.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즉 유동자산의 과대계상 오케이 예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요. 영업수익입니까? 영업외수익입니까? 영업 외 수익. 왜? 영업외수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의 과대계상이네. 그치?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답이 되겠네. 세모주가 발행한 주식을 땡땡주가 단기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한 거죠. 그럼 땡땡주 입장에서 이 세모주 취득한 주식은 단기매매 증권이 되겠죠. 자, 그 세모 주식의 가격 변동 추이와 거래 내역이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실 거예요. 2010년 11월 22일 취득했죠. 근데 요거 조심하실 게 요거 한 주당 가격입니다. 그럼 몇 주입니까? 100주죠. 그럼 얼마나 지구입한 거예요? 총 100만 원을 지구입한 100만 원. 거죠. 100만 원어치. 근데 2010년 12월 31일 기말이죠. 기말 결산일.
취득한 주식, 10,000원에 취득한 주식이 3,000원 올라서 13,000원이 된 거죠. 기쁜 일이죠. 네. 그 다음에 2011년 2월 9일 날 11,000원에 처분한 거예요. 11,000원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회계를 모르시는 분이 이걸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10,000원에 취득한 걸 11,000원에 처분했네. 그러면 이거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단기 투자 자산이잖아. 그럼 10,000원에 산 걸 11,0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해서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 주당 1,000원씩 총 100주니까 얼마? 10만 원. 10만 원. 해서 뭐야?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이익 10만 원 해서 답을 4번으로 고르는. 그치?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지금 회계를 안 배우면 그런 결과에 도달하는 거고요. 자, 회계를 제대로 배웠다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처분한 날 기준으로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요 처분 시점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 거죠? 처분일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 얼마일까요? 100주 한 주당 10,000원일까요? 아니면 13,000원. 똑같죠? 100주 13,000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왜냐하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결산일에 뭘 해야 하냐면 이 결산일 기준으로 우린 외부의 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결산일 기준으로 이 취득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을 장부 가격을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12월 31일 날은 이 날짜 기준으로 단기 매매 증권의 그 장부 금액을 이 날짜 가격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분계를 살펴보시면 이런 얘기지. 2010년 11월 22일 이런 분계를 했겠죠. 단기 증권 주당 얼마? 10,000원. 몇 주? 100주. 그래서 100만 원만큼 증가시키고 돈 썼겠죠? 이 뭐 돈 쓴 건 지금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이 날짜 기준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10,000원에 산 게 3,000원만큼 불었죠? 요 12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주당 3,000원씩 불어서 즉 증가시키는 거지. 그게 총 몇 주? 10주. 100주죠. 100주. 이렇게. 즉 30만 원만큼 증가시키고. 그만큼 뭐예요?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죠. 단기 매매 증권에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지. 얼마입니까? 주당 3,000원, 몇 주? 100주. 즉 30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지. 자, 여러분. 요 날짜 요 분계한 거는요. 취득가고요. 취득가. 자, 그리고 요 분계를 추가됨으로써 요 취득가 분계에 요 분계가 추가됨으로써 즉 평가하는 분계가 추가됨으로써 12월 31일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당 13,000원, 총 몇 주? 100주. 그래서 요만큼이 12월 31일자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11년 2월 9일 처분일이죠.
이 날짜 분개를 할 때 이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을 모두 처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처분으로 인해 감소하는 단기매매증권 장부 금액은 13,000원 곱하기 100, 130만 원인 거죠. 10,000원 곱하기 100이 아니라. 따라서 처분으로 인해 감소되는 단기매매증권 자산의 감소는 13,000원 곱하기 100, 130만 원인 거죠. 결국 처분일 기준으로 단기매매증권은 결국 그렇죠. 장부 금액 130만 원짜리를 현금 얼마 받고 처분한 거예요? 그렇죠. 처분일 시장 가격인 공정가치인 11,000원에 주당 11,000원에 처분했겠죠. 그럼 현금의 증가는 얼마예요? 현금의 증가는 주당 110만 11,000원, 총 몇 주? 100주. 110만 원이 증가했겠죠. 결국 장부가 13,000원짜리 주당 단기매매 증권을 주당 현금 11,000원을 받고 팔았으니까 손해본 거죠. 주당 얼마씩? 2,000원씩. 총 몇 주 처분했어요? 100주니까 결국 20만 원만큼 손해본 거지.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쓰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실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20만 원. 되겠네요. 자,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득가를 기준으로 처분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처분일 기준으로 직전 기말 평가 금액, 공정가치 금액을 기준으로 처분 손익을 따진다는 것. 5월 3일 날 취득했어요. 어떤 주식을? 주고 있죠. 지금 단기매매증권이라고. 근데 요거 취득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했죠. 4,000원. 조심할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 74,000원,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 4,000원. 그래서 현금이 78,000원 감소했죠. 네. 그래서 5월 3일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 비용 포함 불포함? 불포함. 그렇죠. 포함합니다. 자산 취득원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취득 시 부수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는데 단기매매증권은 예외적으로 취득 시 부수 비용 이런 수수료 비용 따위는 60이요. 자산의 취득원가 즉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에 불포함시킨다고 했죠. 즉시 비용 처리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걸 제대로 고치면 78,000원이 아니라 얼마? 74,000원인 거죠. 자, 그 다음 자, 근데 일부 처분했대요. 6월 2일 날. 자, 그러면 자 단기매매증권 37,000원이래요. 37,000원. 그럼 얼마 처분한 겁니까? 반절 처분했습니다. 그렇죠. 취득 74,000원 기준으로 37,000원이면 딱 절반이죠. 절반만큼 처분한 거죠. 자, 결국 처분일 기준으로 요 장부 금액 37,000원짜리 주식을 얼마 받고 처분한 거예요? 48,000원 받고 처분했으니까 남는 장사했지. 얼마? 11,000원만큼 처분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평가 보시면 12월 30일 날 뭐 하는 날이죠? 그렇죠.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더 유용한, 더 쓸모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 이 날짜 기준으로 단기매매증권 장부 금액을 이 날짜 공정가치로 즉 시장 가격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3,000원만큼 공정가치가 3,000원만큼 취득원가에 비해서 3,000원만큼 불어서 그만큼 단기매매증권 증가시키고 평가익 3,000원 인식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럼 니은 볼게요. 자,
결산 시, 즉 12월 31일이죠. 예, 수정전이라면 무슨 얘기예요? 수정전.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정전이라면 수정분계 전이에요. 즉 뭡니까? 결산 수정분계 전을 말합니다. 그럼 요게 뭐예요? 요 평가하는 분계. 요게 바로 뭡니까? 결산 수정분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 결산 시 수정전 잔액시산표에 표시되는 단기매매증권은 요 결산 수정분계가 반영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장부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단기매매증권 장부. 이게 단기매매증권 장부죠. T계정. 예. 5월 3일 날 단기매매증권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74,000원만큼 증가했고 6월 2일 날 처분했죠. 감소했겠죠? 얼마만큼 감소해요? 37,000원만큼 감소하는 거지. 그러면 원래 결산일 분계로 즉 12월 31일 결산일 분계로 결산일 분계까지 고려하면 3,000원만큼 뿌려야 되죠. 근데 요거 아직 반영되기 전 금액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요 74,000원 5월 3일 금액 중에 37,000원만큼 줄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7,000원만큼 잔액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요거죠, 요거. 잘했네. 그치? 잘했네. 네. 그 다음에 결산 시 2월 시산표에 표시되는 단기매매증권. 요건 뭐냐면요. 결산 수정 분계 후 금액이야. 자, 그러면 이 결산 요 분계가 반영된 단기매매증권 금액이 얼마냐? 단기매매증권 잔액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결산 수정 분계 전 단기매매증권 잔액이 74,000 빼기 37,000, 즉 37,000이었으니까 거기에 3,000원이 추가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4만 원이 되는 거죠. 4만 원. 그치? 근데 얼마로 지금 한 거야? 44,000원. 그치? 네, 잘못된 거네. 그치? 잘못 표시된 거네. 4만 원이죠. 그쵸? 4만 원. 그 다음에 자, A 주식의 취득, 처분, 평가로 인한 단기순이익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단기매매증권 취득으로 인해 얼마만큼 비용이 발생했어요? 얼마만큼? 수수료 비용 4,000원 발생했죠? 아, 그래. 취득할 때 비용 4,000원 발생했지. 그 다음에 처분으로 인해 수익이 얼마 발생했어요? 11,000원 발생했지. 그 다음에 평가로 인해 또 수익이 발생했죠. 3,000원만큼. 수익 3,000원. 자, 결국 취득, 처분, 평가로 인해 비용 4,000 발생, 수익 11,000 발생, 네, 수익 3,000 발생.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 세 개의 순효과는 순이익을 얼마만큼 증가시켰을까요? 순이익이 뭐죠? 수익에서 비용 뺀 거죠. 그럼 비용 총액은 14,000원 증가했고 죄송합니다. 수익 총액은 14,000원 증가했고 비용 총액은 4,000원 증가했으니까 결국 퉁치면 만원. 10,000원 증가한 거지. 10,000원 증가한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10,000원 증가한 거죠. 결국 리을이 맞고 니은이 맞는 거네. 그치? 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매매증권과 관련된 사건은 3개예요. 취득, 그리고 결산일 평가하는 거, 그리고 처분할 때 회계처리 어떻게 되느냐. 이 3가지밖에 못 물어봐요. 단기매매증권은. 자, 취득할 때 봅시다. 취득.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봅시다. 20주를 취득했고요. 20주. 요거 골뱅이 없으면 한 주당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한 주당 7,000원의 취득. 그런데
취득 시 수수료가 발생했네. 5,000원. 여러분, 취득 시, 그러니까 자산 취득 시 부수 비용이 발생하는 거. 이런 수수료 비용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발생하면 대원칙은 그 부수 비용, 자산 원가에 포함해서 측정한다는 것 설명드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시 발생하는 이런 수수료 비용 따위의 부수 비용은, 부대 비용은 단기매매 증권 취득 원가, 즉 자산 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 빼서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면 차변, 대변이 되겠죠. 자, 취득으로 인해 단기매매 증권이 증가했겠죠. 단기매매 증권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금액을 봐야겠죠. 주당 7,000원에 20주니까 그렇죠. 주당 7,000원 14만 원. 20주니까 14만 원이 되겠죠. 단기매매 증권의 증가 14만 원. 자, 요 5,000원은 따로 빼서 비용을 인식한다고 했죠? 비용 5,000원. 이름은 뭐라고? 수수료 비용. 여러분 이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름 있죠? 전혀 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 여부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실제로 뭐 제가 차변 대변에게 분개하지만 IT 지금 시대에는요. 이런 차변 대변 몰라도 돼요. 그게 비용인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계정 과목 짜잘하게 뭐 분개 잘한다고 해서 회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회계 잘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 즉 회계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끝이야. 거기까지가 회계의 처음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분계 같은 걸 잘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좀 어리버리하게 한다.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 거.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이런 분계 뭐 디테일에 약해서 좀 틀리고 이러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 14만 원 돈 썼고 또 수수료 추가로 5천 원 썼으니까 현금의 감소는 대변이죠. 14만 5천 원이죠. 자, 그러면 취득할 때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14만 5천 원? 아니지. 얼마? 14만 원. 4만 원이지. 이 잘못된 답 14만 5천 원은 뭐예요? 그렇죠. 수수료 비용 5천 원을 취득 원가로 가산한 거지. 물론 이런 수수료 비용과 같은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부수 비용, 그렇죠? 추가로 드는 비용, 뭐 부대 비용이라고도 해요. 그런 것들은 원래 원칙상 자산의 취득 원가로 인식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단기매매 증권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단기매매 증권의 경우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따로 떼서 비용으로 즉시 인식한다. 그거 여러분. 자, 그래서 수수료 비용 5천 원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따로 떼서 즉시 비용 인식한다. 그래서 틀린 답이지. 2번, 답지 2번. 자, 평가액 물어보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결산일 날 뭐 해야 돼요? 네, 평가하는 날이죠. 평가. 평가는 왜 한다고 했어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는 왜 한다고 했지? 이해관계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왜 평가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취득 원가를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 즉 시장가치로 재평가해 주는 거지. 그게 뭐예요? 당연히 더 최신 정보잖아.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날 그 보고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 단기매매 증권의 가치로 보고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을 결산일에. 자, 그러면 결국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해봅시다. 자, 7,000원에 취득한 게 결산일 현재 얼마로 평가돼요? 즉 공정가치 8,000원 얘기지. 1,000원만큼 불었네. 몇 주? 20주. 20. 아, 그러면 그렇죠. 단기매매증권의 증가 맞습니까? 차변. 자산이 증가니까 차변. 주당 얼마만큼 불어요? 1,000원씩. 몇 주? 20주. 아, 그럼 얼마 20. 불어요? 2만 2만 원. 원만큼 거지. 그리고 요 2만 원만큼 자산의 증가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네. 수익이죠. 수익의 발생이지. 2만 원. 자, 요런 수익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이런 이름 하나도 안 중요해. 아무튼 그게 수익인지 비용인지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 그냥 그래도 이름이나 알아봅시다. 뭐라고? 이런 걸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해요. 그렇지? 네. 자, 그다음 처분. 네, 5월 12일 날 처분했죠. 자, 처분은 근데 총 20주 중에 10주만 처분했네. 네. 그리고 얼마에 처분했어요? 한 주당 9,000원에 처분했어. 근데 조심할 건, 이 처분할 때 수수료 발생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따져봅시다, 일단. 자, 먼저 확실한 것부터 여러분. 분개하시는 거 습관 들여야 돼. 일단, 자, 우리 단기매매증권 장부를 한번 그려볼까요? 단기매매증권 장부가 뭡니까? 이렇게 그리죠. 네, 이거 단기매매증권 T계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단기매매증권 장부예요. 즉 단기매매증권의 증가 감소를 기록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장부를 만약 내가 썼다고 하면 한번 써볼까? 네. 자, 그러면 요 취득한 날 12월 10일이죠? 증가했지. 얼만큼? 14만 원만큼 증가했지. 그 다음에 결산일 12월 31일이지? 역시 증가했지. 얼마만큼 증가해요? 평가로 인해 2만 원만큼 불었잖아. 그래서 결국 결산일 12월 30일 현재 단기매매증권 장부 금액은 이게 장부지, 그치? 16만 원이지. 요거 14만 원은 뭡니까? 취득원가죠. 2만 원이 불어서 결산일 현재 2만 원 불어서 결산일 현재 장부 금액은 16만 원이다. 요 얘기지. 자, 그런데 그로부터 결산일로부터 몇 월 달 뒤에 약 5월 달 뒤에 처분했네? 절반만큼. 총 20주 중에 10주만큼. 그럼 어떻게 돼요? 처분으로 인해 요 16만 원 중에 얼만큼? 8만 원만큼 처분한 거지. 그치? 20주 중에 10주. 절반이니까 16만 원 중에 얼만큼 감소했어? 그렇지. 8만 원만큼 감소하는 거지. 즉 처분으로 인해 이 단기매매증권 16만 원은 8만 원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의 감소 8만 원. 그치? 그 다음에 근데 얼마 받고 처분했대요? 주당 9,000원. 그치? 9,000원. 그럼 총 몇 주? 10주. 그럼 현금 얼마 증가했어? 1,000원. 어? 아, 나 운다. 9만 원 증가했지, 그지? 일단 수수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수수료. 그치? 자, 이제 수수료 3,000원이 문제인데, 자, 요거 두 가지로 회계 처리 가능하죠. 하나는 뭡니까? 취득할 때 취득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따로 빼서 비용 인식했잖아. 그러면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처분할 때 수수료 역시 비용 인식하는 거 아니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즉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현금의 감소로 인식한다는 거지. 요거 여러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현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맞잖아, 여러분. 수수료 3,000원만큼 돈 나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현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지.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비용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알았지? 요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인식 안 한다는 거지. 비용 3,000원.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현금의 감소 3,000원으로 인식한다 이거지. 자, 결국 단기매매증권 처분으로 인해 순현금 유입액은 얼마야? 순현금 유입액은 그렇지. 9만 원 들어오고 3,000원 나갔으니까 결국 뭡니까? 단기매매증권 순 유입액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얼마? 현금 87,000원이 증가하는 거지. 87,000원. 그렇지. 이렇게 기록하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장부 금액 8만 원짜리 단기매매 증권을 결국 현금 얼마 받고 처분한 거예요? 수수료까지 87,000원 순현금 유입이 된 거지. 다시 장부 금액 8만 원짜리 8만 원어치만큼 처분해서 결국 순현금 유입액은 87,000원인 거지. 그럼 얼마만큼 남는 장사한 거야? 7,000원만큼 남는 장사했지. 수익이죠? 예, 수익이 발생한 거지. 이 수익을 뭐라고 하냐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 그래요. 계정 과목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랬다, 얘들아. 이거 신경 쓰지 마. 수익의 발생 여부 판단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이렇게 분계는 끝났죠? 자, 그럼 답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하나하나 가서. 자, 2번 답지 보시면 평가 이익 얼마 발생했어요? 2만 원 맞네. 답이 딱 2만 원이네. 그치? 네, 답지가 싱겁네. 그치? 3번 볼까? 자, 결산 후. 그럼 무슨 얘기야? 요 12월 31일 2만 원 단기매매 증권 2만 원 불린 거. 그치? 그 결산, 분계 후 단기매매 증권 장부 금액 얼마야? 14만 원 더하기 10. 2만 원 해서 16만 16만. 원인 거지. 16만 원. 그치? 근데 얘는 수수료 비용 5,000원이 가산된 값이네. 그치? 답지가 좀 싱겁네. 그래서 이거 틀렸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유동자산이 얼마 증가했대? 9만 원 증가했대. 이거 잘 따져야 된다, 얘들아. 봐봐. 처분할 때 내가 지금 분개한 걸 기준으로 봐봐. 분개한 거. 그러면 처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니? 분개를 보니까 현금 87,000원 증가, 단기매매 증권 8만 원 감소. 그치? 그러면 처분할 때 현금 87,000원 증가, 단기매매 증권 8만 원 감소. 그런데 현금도 유동자산, 단기매매 증권도 유동자산. 결국 유동자산 87,000원 증가, 유동자산 8만 원 감소니까 결국 유동자산은 얼마 순 증가했니? 7,000원 순 증가했지. 그치? 틀렸네. 그치? 처분으로 인해 수익이 얼마 발생했니? 즉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7,000원 발생했지. 근데 아까 이거 나 혼자 풀 때 보니까 답지가 5번이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7,000원 발생했다라고 답지 5번이 구성이 돼 있어. 그럼 틀렸지. 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7,000원이 발생한 게 아니고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7,000원이 발생한 거지. 그치? 그게 답이고요. 자, 풀이는 끝났고, 자, 여러분 이제 조금 고급 이론인데 왜 단기매매 증권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은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따로 떼서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은 왜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인식하지 않나요? 요거에 대한 질문을 답할게요, 여러분. 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분께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단기매매 증권 장부가 얼마짜리였죠? 8만 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했어요? 일단 수수료 비용 없다고 치면 현금 9만 원 받고 처분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수료
3,000원 나갔죠. 그럼 그래, 좋아. 비용을 인식합시다. 비용으로 3,000원. 이 비용 이름 뭐라고? 수수료 비용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분개하면은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장부가 8만 원짜리 9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원이 되는 거잖아. 10,000원. 그치? 네. 그럼 봅시다. 자, 수수료 비용 3,000원 나간 거를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하면 결국 손익계산서 어떻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10,000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수료 비용 3,000원. 그렇지? 이렇게 만약 분개를 했다면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표시되겠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 수수료 비용이 일단 금액도 작고요.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손익계산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지금 우리는 뭐 이 몇 개 안 되는 수익비용 계산 과목 배웠으니까 뭐 예를 하는데 수익비용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비중도 별로 안 되는 이런 수수료 비용을 굳이 따로 표시하면 일단 손익계산서가 너무 복잡해져. 자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당연히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회계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너무 많은 정보도 머리 아파요. 그리고 얘 어차피 영업의 수익이고요. 영업 외 수익이에요. 그리고 얘 영업 외 비용이에요. 이 영업의 수익 얼마, 영업의 비용 따로 얼마. 물론 디테일하게 보여주면 좋은데 이러면 이 회계정보 이용자가 머리가 아파, 머리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유용한 회계정보가 되려면 간단 명료하게 정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 이런 비중도 별로 안 되고 더군다나 영업 비용도 아닌 이 영업 외 비용 이런 애들은 그냥 따로 표시하지 마. 어떻게 하는 거야? 즉 이 처분이익과 상계에서 결국 처분이익 얼마만 표시한다? 7,000원만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딱 한 가지 경우만 빼고 그 한 가지를 뺀 나머지 모든 수익 비용은요 순액으로 표시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거는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10,000원과 그리고 수수료 비용 3,000원을 따로 떼가지고 구분 표시했거든요. 요게 총액법이에요. 총액법은 뭡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구분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게 총액법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아, 얘도 영업의 비용이고 얘도 영업의 수익이니까 그냥 둘의 순효과만 표시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영업의 비용 3,000원, 영업의 수익 10,000원. 퉁치면 영업의 수익 7,000원 증가잖아. 그래서 뭐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단기 매매 증권 8만 원의 감소, 현금 얼마? 87,000원 증가. 87,000원. 그리고 뭐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원래 총액으로 표시하면 10,000원인데 이 수수료 비용 3,000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 7,000원만 기록하자 이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순액법이에요. 순액법 분계야. 알았지? 자, 순액법이 뭡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해서 순액으로만 표시하는 방법이 순액법이야.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표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순액법으로 표시합니까? 네, 총액법은 딱 한 가지 경우만 있어요.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모든 거 순액법입니다.